안녕하세요. 교보증권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최보영, 교보영입니다.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4년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두 큰 섹터를 맡고 있는데 커버리지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두 산업의 공통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코스피 시가총액 1, 2, 3위를 나란히 이제 다투고 있고 제품으로서 글로벌 1위라는 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산업 다 이제 제품력으로는 글로벌 1위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온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고 하루도 이제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는 세계 정세와 금융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2024년에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자원, 마이 프레셔스로 점점 입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중 패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이제 기술 전쟁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반도체는 이제는 재벌들의 수익 싸움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전략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독과점,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의 업종 전문화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 탐내는 보물이자 마이 프레셔스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패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제 점점 자기만의 세법으로 반도체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 그리고 반도체 칩세트를 통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역시 반도체 자급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메이트 60에서는 SMIC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조한 나노 칩인 그 기린 9000S가 탑재되는 등의 일부 결실을 맺으면서 세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패권 경쟁이라는 고래 싸움에 끼어 있는 한국 산업이 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화장품 산업에서 한번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10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소위 분내만 나도 주가가 오르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화장품의 연도별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사드 보복 이슈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실적이 저조하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 중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의 차별점이 없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 미중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좀 이제 끼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테크 마이그레이션은 장비 입고의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 또한 같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신규 공정으로 전환이라든지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데 바틀렉을 뚫어내는 하이테크의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초격차를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관점을 압축시켜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이슈로 조금 반도체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반도체 산업은 2022년 하반기에 반도체 겨울이다, 겨울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한참 동안 좀 안 좋았다가 5월 초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독과점 구조의 반도체 특성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안티프레자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히드라의 목이 계속 잘려도 목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도 이런 안티프레자일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와 반도체 주가와의 궤를 굉장히 같이 하는 상황인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시기 때 역대의 저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로 봐서는 반도체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바닥이고, 반도체 안티프레자일한 특성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비중 확대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가 올랐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산이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디램의 재고 일수가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급증하고 가격 하락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재고를 이제 감산을 시작을 했었는데, 반도체는 흔히들 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클 산업의 저점 패턴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재고가 높아지고 공급 업체들의 감산이 시작이 되면 향후에 이제 가격 반등과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에 있어서 다시금 이제 업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특성들을 항상 이제 띄고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2023년 4, 5월에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성형 AI 기대감으로 반도체 이런 센티에 굉장히 불이 붙었는데, 이제 챗 GPT라는 것들이 연초에 나오면서 AI 서버 관련 출하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사활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GPU를 공급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HBM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가장 올랐던 특징으로는, 사실 IT를 봤을 때 살 게 별로 없었다라는 특성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세가 있을 거고, 전기차 산업이 좀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기전자도 이미 선수요가 있었다 보니까 소비도나 그리고 에너저라 등으로 인해서 MLCC 부분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서 좀 IT 업황 중에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봐서, 상대적으로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강조되고 수급이 유입됐던 특성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전망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반도체와 경기와 상관관계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예측하는 게 곧 반도체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매크로팀이 전망한 대로 2024년 글로벌 경기는 연착륙과 저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여력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부동산 관련돼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도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크로 경기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IT 수요만을 봤을 때는 워낙 기저가 낮다 보니까 소폭 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글로벌 물가 상승이 유례없는 수요 절벽이 있었고, 2023년에는 중국 회복으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유럽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스마트폰, PC, 서버 모두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외려 역성장을 기록했던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는 역대급 기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방 IT 수요는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를 기점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고, 중국도 8, 9월에는 MOM으로 점점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 내년에는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을 봤을 때는 재고 수준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계절성이라든지 내년에는 수요 확대가 소폭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PC는 모바일 기기가 보급한 이후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기저효과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올라올 수 있고,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25년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품 교체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재택근무자들이 돌아오면서 기업용 PC가 조금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YOY로 3.7%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사실 2023년에 좀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YOY 성장률이 0.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서버 증설이 조금 이제 제한되는 상황인데 2024년에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AI 서버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전체 서버는 8% 정도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 좋은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방 IT 수요가 이제 저점 효과로 인해서 살짝 소폭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 자체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역대급의 안 좋았던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여줬다가, 2024년에는 메모리 3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의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트 고객들이 지난 1년 동안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정상화를 많이 단행을 해서 건전화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소폭의 회복세에 따라서 고객사들의 리스타킹 수요가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상반기부터 메모리 업체들의 아주 대대적인 공급 축소가 있었고, 내년에는 사실 라인 전환 이외에는 신규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감지는 아직까지 크게 감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33%로 굉장히 낮아졌다가 내년은 0.6% 정도로 거의 이제 플랫한 성장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웨이퍼 인풋도 올해 굉장히 많은 부분 인풋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4년 부터는 투입량 증가가 조금씩 있을 거기 때문에 공급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감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로부터 현물 가격 반등세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4분기에 대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ASP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 어제 그제 있었던 얘기로는 모바일 관련된 ASP 가격 인상을 20% 정도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가격 또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대비 4분기도 이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급 업체는 대대적으로 감산을 했고, 더 이상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강경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은 이보다 더 싸게 메모리를 살 수는 없겠다라는 구매 요인들을 자극시키고 있어서 2024년에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sufficient ratio라는 그 이제 수요와 공급 비율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4.29%로 공급이 부족한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에는 이제 말씀드린 걸로 결론을 드리면, 매크로 환경이 그닥 우호적이진 않지만 역대급 기저효과로 인해서 소폭 상승을 예상을 하고, 그 사이에서도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테마로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HBM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효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핫했던 온디바이스 AI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반도체 기술 트렌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서버 관련해서는 약간 휴지기 이슈도 좀 있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AI 서버를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뉴스플로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AI 서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AI 서버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만 GPU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 병목 형상도 약간의 회수가 되면서 AI 서버 증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관련된 HBM 캐파를 거의 2배 이상씩 증가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ASP도 오르고 또 이제 마진율도 거의 40% 이상의 마진을 낼 수 있는 제품 효과도 실적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런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신제품들을 계속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H200이라든지 MGX라는 신제품을 통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국내 업체들도 같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디바이스 AI인데요. 내년부터는 삼성 AI 가우스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소켓이라든지 후공정 업체들에 있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중국 중화권이라든지 애플에서도 이런 온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역대급 기저로 인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감산 효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 효과도 나올 수 있는 해가 내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캐즘이라는 단어로서 2024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캐즘이라고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제 기업에서는 개즙?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 뜻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캐즘은 아주 깊은 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품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 제품 생명 주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제품 수명 주기에서 비기너의 이제 얼리 어답터의 수요가 끝나면 얼리 메이저리티, 이제 약간 좀 빠른 구매자들의 수요로 이행되기 이전에 약간의 이제 수요 공백이 나타나는 그 시기를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일컫는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캐즘을 극복했던 디바이스로는 MP3 플레이어나 디지털 카메라, DVD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널리 보급돼서 이미 이제 페이드 아웃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얼리 어답터의 수요를 지나서 메이저리티 수요로 넘어갈 때 항상 좀 캐즘의 단계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 있고, 전기차나 2차 전지도 약간의 이제 메이저리티 수요로 넘어가기 이전에 캐즘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캐즘이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연말이 되면서 뉴스 플로우로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텐데, 2023년에 전기차 판매량은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는 증가세이긴 했지만 성장세는 둔화됐던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자체에 있어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게 형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23년에는 스프레드가 좀 좁혀져서 이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한 38% 정도로 이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된 가장 큰 요인은 중국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37%로 큰 폭으로 둔화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부진한 판매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미국만이 좀 잘 팔리고 있는데 가격이나 정책이라든지 IRA 법안의 보조금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메탈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 판가, 그리고 배터리 판가와 그리고 이 메탈 가격이 이제 연동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메탈 가격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재료의 추이를 보시면은 러우 전쟁 때 굉장히 고점을 찍고 연초까지 하락을 하다가 또 조금 반등을 하다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전기차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성장 둔화로 하고, 그리고 광물에서부터의 공급 과잉 현상이 우려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2023년에 기업들은 삼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ASP 이제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를 차지하고 있는 방금에 보셨던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배터리 ASP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각 완성차 업체별로는 전기차 수요가 점점점 정체되고 있는 것들을 앞서 전기차 판매량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부분에서는 원재료 가격은 작년 고점에 있는 원재료 가격이 지금 재고로 쌓여 있고, 또 판가 자체는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마진 스프레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2023년에는 삼중고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뭐 유튜브에서도 2차 전지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부각을 시키면서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조정기를 굉장히 과격하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2차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은 상고하저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급격한 상승과 하락기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캐즘이 등장했다고 하면은 2024년에는 캐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차 침투율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 글로벌리 침투율 같은 경우는 1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16%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메이저리티 수요로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이라는 숫자 자체가 캐즘을 좀 대변하는 숫자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신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충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침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 혁신 기술에 거부감을 가지는 대중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그런 혁신 자체가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2024년에는 약간 슬로우한 시대를 겪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캐즘의 시기가 오는 5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침투율이 16%를 돌파했고 판매량 둔화에 대해서 이제 모든 내연기관 업체라든지 2차전지 셀 메이커 제조업체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높은 배리어가 있다라는 측면인데 여전히 전기차 가격은 굉장히 높고 충전 시간이라든지 주행 거리에 대한 허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패권 경쟁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IRA 법안을 통한 지원도 있긴 하지만 탈중국을 통한 광물 수직 계열화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변수인데 UAW의 그런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의 종결이 지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성차에 굉장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 센트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난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OEM들의 전동화 계획들에 있는 방향성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M에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됐었는데, 지금 내년이나 그 단기적인 전기차 계획에 있어서는 폐기를 하거나 신규 목표에 대해서 미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전기차의 계획을 폐기를 하느냐라는 이런 센티들이 좀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드나 폭스바겐에서도 약간 수요 부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약간 길잡이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역대급으로 힘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계속 안 좋은 수요 부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기차 판매율은 올해 대비해서 절대적인 판매량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또 올해 대비 내년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어 베리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또 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판매 가격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수요 조사가 40%로 굉장히 많았고 충전 시설이라든지 주행 거리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거의 뭐 8% 정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한 숙제로는 전기차의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OEM들도 미드스트림을 강조를 하면서 가성비를 강조하고 있고 또 국내 업체들이 만들고 있지 않은 LFP에 대한 체류량이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준비를 하려면 내년에는 공백기이다 보니까 내년에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의 블록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면은 이제 그동안 싸게 조달했던 중국에서 원재료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극재 3사들의 부채 비율 추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담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 건전성에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내년에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배터리 원재재 재련 비중도 초록색으로 보시는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탈피하려고 하면은 단기간으로는 조금 이제 차질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상승이라든지 정권 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업은 종료가 됐지만 지금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약 30%로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마진을 많이 낼 수 있는 자동차를 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텔란티스는 내년에 CES 참가도 좀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AW에서도 다음 타겟을 테슬라 너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런 파업 이슈가 굉장히 부담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포를 했는데 이제 당선이 된다면 IRA 법안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 컨센서스로는 IRA 폐지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이제 예측 불허한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2차 전지 센트에도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쁜 말씀들만 내년에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시대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러진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들도 이런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이 가격 허들을 제거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해서 메이저리티 구매자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격 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와 셀 업체들은 이제 미드스트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고전한 미드니켈이라는 그런 신제품을 이제 만들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망간리치라고 해서 이제 메탈 중에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코발트의 함량을 줄이고 가장 이제 조달이 용이한 망간의 비율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투자자들 분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LFP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실제로 3분기 실적 이후로는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로드맵 상으로 봤을 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 미드스트림 관련된 배터리 셀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탑재된 전기차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조금 이제 캐즘의 시기가 있겠지만 2025년부터는 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배터리 셀 그리고 소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값싼 전기차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 크로싱 더 캐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